한나라당 구미갑 출신 김성조 국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목에서 보듯이 지금도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내용은 소득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또 주택 가격을 두고 국민들이 심리적 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런 순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양극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보면은 론스타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고위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는데 론스타는 엄청나게 돈을 챙기고 교직원 공제회는 공무원이 연루되었습니다마는 영남제분 같은 기업만 배를 불리고 그리고 공제 재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양극화 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론스타는 배를 불리고 또 교직원 공제회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것 이런 것 등은 결국 재경부나 금융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의 이유가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MF를 맞아서 정말 우리 어려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돌반지라도 팔아서 빚을 갚자고 돈을 다 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챙겼다면 이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가 분명합니다. 그때 금가락지를 바쳤던 국민들의 애국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서 처벌될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도록 지금 총리 대행으로서 최선의 직분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로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 확실한 그런 그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불가피하게 어느 시점에서 취해야 할 이런 조치들이 그 자체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시민들이 고래 잡으러 간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예, 여자들도 고래를 많이 잡으러 갑니다. 바다 이야기, 다빈치, 또 보물섬 이게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약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그리고 세탁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전자오락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일할 의욕이 없어서 그곳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강남이나 목동의 아파트 정말 가격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의 정부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작겠다면서 오만 정책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0 대책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이 부동산 정책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개성공단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개성공단, 제2, 3공단 이런 거 만들어지는데 자꾸 이 퍼주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본 시설은 5개 건물, 25개 업체로 5만 평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전기 다소비 업종이라고 써놨죠. 전기 다소비 업종만 한 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이 귀사에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해서 집단 에너지 시설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저희는 전기 발전소는 안 지고 그래, 보일러만 합니다.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없지 않습니까? 민간 아파트만 했지 집단 산업단지 내는 것은 민간 기업이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어디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하는 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데는 없어? 그 없는 걸 가지고 아, 있다 예. 하고 지금 뭐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산업단지는 아마 지금 그래 이하의 나의 주장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법위반 맞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아직은 국내 그 집단 공급 그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아니 법에다가 북한 기업 저 할 때 남한 기업의 기준에 하라고 해놨는데 무슨 외국 기업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개성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규정을 법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아니 그 옆에 누구 이거 뭐야? 뭐 하는 거 이거 당신? 법이야 맞아요 아니요? 왜 이거 질질이 오래 끄는 거야 이거? 이 법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그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9시 뉴스 TV에 메인으로 뜬다 이겁니다. 1,100만 명이 서명하고 3,000명 이상이 모여서 전국 각지에 와서 데모해도 전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대언론 영향력 격차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별 모양은 안 좋습니다만은 잠시라도 보면은 오늘 이 국회 TV로 전국에 중계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1,100만 명이 서명해서 이 추운데 전국에서 모여서 저렇게 데모를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필름을 준비했습니다. 참여의 정부에서 3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를 균형 발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이라는 이 목표는 더 큰 시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국가는 그러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 참여의 정부에서는 너무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놓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보다 차라리 장관님 2단계 균형 발전 안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방의 사람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방에 주고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수도권에는 현찰 주고 지방에는 어음 준다 그랬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해와봤자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할 것이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바로 대기업이 갖지 않습니까? 또 규제 완화하니까 기업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균형 발전 어디에서 옵니까? 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때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2단계 균형 발전을 먼저 더 당겼다면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책과 그리고 2단계 균형 발전 법안 이 법안을 딜했다면은 그야말로 현찰 주고 현찰 받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북 경업이 확대되어야 되고 지원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지원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 마음속에 이 북한 돕는 것이 고운 시각에 비치지 않고 혹시 퍼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치면은 오히려 경업이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렇게 퍼주느냐, 왜 투명하지 않게 하느냐, 처음 조금 이렇게 사업 시작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엄청나게 뒷돈이 많이 들 거야. 이렇게 불안하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마음을 못 산다면, 통심을 못 한다면은 저는 대북 경협이 오히려 뒤로 늦춰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투명하게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자부 첫날 질의도 그랬고 또 한전에서 질문도 그랬고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투명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어쩌면은 정치적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갑자기 숨기고 있다가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자부 차원의 경업 정책은 그야말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온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학규 전 지사가 어제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정치권은 향후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속에 한나라당은 충격의 조기 수습과 우세 분위기 고착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의원을 초대해서 손학규 지사의 탈당 파장 그리고 향후 한나라당 대선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뭐 좋은 일로 자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당의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분이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로 모시게 돼서 저도 좀 유감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표현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했다는 표현보다는 네. 경선에 불복했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작년 6월 네. 이래로 우리 박근혜 대표 또 이명박 전 지상 네. 전 시장 또 우리 손 지사가 정말 공정한 그런 장에서 페어하게 경선에 사실상 레이스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경선 룰이 만들어지고 이제 후보 등록이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탈당을 하는 것은 사실상 경선 불복으로 보아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상당히 지금 화가 나 계신데, 자, 손 전 지사 스스로 자신이 무슨 벽돌이냐 여기저기 꿰다 넣게 하는 식으로 탈당을 강력하게 부인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한나라당 그 자체라고도 말해왔는데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당의 변이 군사정권의 잔당 그리고 개발 독재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나온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만약의 경우에 우리 손 전 지사가 약 20% 정도의 지지도가 있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했을 것인가? 저는 결코 탈당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손 지사의 여러 가지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뭐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지만 경선에 불리하다고 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논리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지 우선 의심이 갑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사실 손학규 전 지사가 나가면서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개혁해야 될 것, 제가 생각하건대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정당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에는 정당 정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퍽 하면 탈당하고 네네. 또 분당하고 이거 이제 새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진영의 또 감정 싸움도 이미 상당히 골이 깊어진 정도로 격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후보 검증을 잘 마무리 짓고 경선을 국민적 축제 분위기로 가느냐, 이것이 또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일 텐데 뚜렷한 전략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당에서는 지금 대선 기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후보 검증위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청문회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 외에까지 우리 당 인사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풍문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또 당에서 보호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나서서 경선을 공정하게 만들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의 통계를 보면은 가스 사고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공사의 가스 사고 통계보다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가스 사고의 통계가 5배가 더 많았습니다. 보도 이병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대형 가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누군가 가스관을 자르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고를 아예 가스 사고로 분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가스 사고가 아니라는 자체 규정을 앞세웠습니다. 아예 사고가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의 가스 사고 50건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들이 사고 관리 목표를 채우기 위해 사고를 숨긴다는 사실을 본사도 알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가스 사고가 크게 줄고 있다고 홍보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거나 통계를 누락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때 100명밖에 안 됐는데 오늘은 대충 봐도 지금도 1000명은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1000명 넘게 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맞습니까? 박근혜 대표님 외관서 유세하시고 이리 오고 계시는데 빨리 오라고 박수! 예, 정말 박근혜 대표님 인기를 알만합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이명박 후보께서 우리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경상북도 도당 발대식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왜냐? 경상북도에서 구미가 정치 의식이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허주 김윤환 의원을 배출시킨 곳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구미 시민 여러분의 높은 정치의식을 높이 사서 이곳 구미에서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지. 한나라당은 구미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쉽게 선거를 풀이하면은 잘하는 사람 계속 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 바꾸는 거, 나는 이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잘했다고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DNA가 똑같은 정동영 후보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 12월 19일 날 바꿔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누구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미 시민 여러분들이 정치의식이 경상북도에서 1등 갔다 그랬죠. 1등 시민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알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정당 보고 찍어야 합니다. 정당 보고. 여러분, 정치 선진국 영국 어디 보고 선거합니까? 프랑스 대통령 정당 보고 찍지 않습니까? 선진국 미국도 정당 보고 찍습니다. 여러분 12명 후보 나왔는데 정당다운 정당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당 말고 정당다운 정당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회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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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박근혜 대표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큰 소리로 박수치고 환영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차갑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바로 고향의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제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경제를 꼭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이고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는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특히 이곳 구미는 과거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미가 잘 되어야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의 김성조, 김태환 두 의원님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고 뛰셨는데 이제 우리 한나라당이 정권 교체를 하면 우리 구미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